80억 원에 매입한 집이 단 1년 반 만에 60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순식간에 20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상황에서도 집주인들이 월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관리비를 생돈으로 내며 텅 빈 공간을 고집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롯데월드타워 최상층 시그니엘 레지던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희대의 사기꾼이 범죄 무대로 써먹고 진짜 부자들은 하나둘 떠나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구름 위 제국이 왜 자산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17년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평당 가격이 7,500에서 8천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가장 작은 평수도 40억 원대였고 펜트하우스는 무려 300층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표를 달고 나왔어요. 당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부를 과시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입을 모았죠.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총수들이 앞다투어 입주했고요. 시그니엘 주소 하나가 곧 성공의 계급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신화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실거래가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80억 원에 거래되던 유닛이 18개월도 안 돼서 60억 5천으로 팔렸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현금 20억이 날아간 거예요. 다른 집들도 비슷합니다. 1년 만에 10억씩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어요. 지금 시세는 최고점 대비 75%에서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설명이 안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그니엘이 추락하는 동안 용산의 나인원 한남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시그니엘 가격이 수십억씩 내려갈 때 나인원 한남은 오히려 50억에서 60억씩 폭등했습니다. 심지어 200억에서 250억 원대 거래를 성사시키며 한국 아파트 최고가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극명한 차이가 뭘 말해주는 걸까요? 시장이 고급주택 자체를 외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그니엘이 내세운 럭셔리의 개념을 시장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자산가들이 수직으로 쌓아올린 공간을 떠나 실제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치의 대이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집주인들은 월세를 깎지 않고 빈집을 방치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말이죠.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치밀한 자본의 계산이 숨어 있어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월세 2천만 원 받던 집을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고 1,500만 원으로 낮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겨우 500만 원 깎아준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수입이 6천만 원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수백억대 고가 부동산은 철저하게 수익률로 가치가 매겨진다는 점이에요. 서울 최고급 부동산의 자본 환원율을 통상 3%로 잡는데요. 연수입 6천만 원이 줄어든다는 건 자산 가치로 역산했을 때 무려 20억 원 하락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월세 500만 원 깎아줬다가 내 집값이 20억 원 날아가는 셈이에요. 나중에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이 낮은 월세 계약 기록을 보고 이 집은 수익률이 낮으니 20억 깎읍시다라고 협상할 빌미를 스스로 주는 꼴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매달 관리비 몇백만 원 내면서 버틸 것인가, 아니면 월세 깎아주고 자산가치 20억 날릴 것인가. 결국 그들은 천천히 피를 흘리며 공실로 버티는 느린 죽음을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시그니엘이 공실지옥이 된 경제학적 이유예요. 두 번째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실제 고지서 보셨나요? 시그니엘 한 달 관리비가 685만 원이 찍혀 있어요. 연봉 1억 원 받는 직장인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떼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많습니다. 숨만 쉬어도 매달 중형차 한 대 값이 나가는 셈이죠.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뜯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관리비의 42%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어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시어지 서비스, 발렛 파킹, 조식 서비스, 24시간 보안 요원 등등 다 좋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그 인건비가 전부 입주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서비스를 쓰든 안 쓰든 매달 n분의 1로 청구돼요.
게다가 초고층 건물의 유지 보수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 초고속 엘리베이터 로프를 교체하는 데만 9억 원이 든다고 해요. 이런 비용들이 고스란히 관리비에 녹아드는 거죠. 심지어 이곳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서 공용 면적 비율이 높습니다. 내가 쓰는 전용 면적은 좁은데 관리비는 훨씬 넓은 평수 기준으로 내야 하는 구조적 불리함까지 있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서비스 비용이라며 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에 찬바람이 불면 이 관리비는 집주인의 목을 조르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돈을 떠나서 과연 살기 좋은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서 시그니엘은 한국인의 주거 정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가장 큰 충격은 창문을 못 연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초고층 건물 특성상 강풍 때문에 안전 문제로 창문을 밀폐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장에 최첨단 중앙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걸러주는 바람과 내 손으로 창문을 활짝 열어 맞이하는 자연 바람은 차원이 다르죠. 실제 입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불만은 더 구체적입니다. 아무리 공조기를 돌려도 공기가 탁해서 방마다 공기청정기를 따로 돌려야 한다. 환기가 안 되니 곰팡이 걱정이 된다는 호소가 나와요. 음식 냄새라도 배면 빠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요. 난방 방식도 문제입니다. 한국인은 등 따시고 배 따뜻한 온돌 문화잖아요. 바닥이 뜨끈해야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천장에서 히터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얼굴은 뜨겁고 건조한데 발은 시린. 한국인에게는 최악의 난방 환경일 수 있습니다. 건조함 때문에 가습기를 몇 대씩 돌려야 한다는 후기도 심심찮게 들려요. 동선도 불편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지하 주차장에서 로비로 올라가서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다시 거주층 엘리베이터로 갈아타야 해요. 배달 음식을 시켜도 배달원이 집 앞까지 못 옵니다. 로비에 내려가서 받아와야 하죠. 매일 엘리베이터를 두세 번씩 갈아타야 하는 미로 같은 구조. 처음엔 호텔 같아서 좋겠지만 매일 겪으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하늘과 가장 가까이 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땅과 자연, 바깥 공기와는 철저히 단절된 삶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이곳을 오래 살기는 힘든 화려한 감옥이라고 자주 섞인 표현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결정타는 브랜드의 타락입니다. 어쩌면 집값 하락보다 더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진짜 부자들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사생활 보호와 이웃의 수준이거든요.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내 집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걸 그들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시그니엘은 전청조 사기 사건으로 이미지가 바닥을 쳤어요. 재벌 3세를 사칭한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가 주택에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살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이곳이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최고급 아파트는 입주민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돈이 있다고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신원 검증을 통해 커뮤니티의 품격을 관리하죠. 하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대출이나 임대차 규제가 훨씬 느슨합니다. 특히 단기 월세가 가능해요. 보증금을 적게 걸고 월세를 많이 내는 깔세 형식으로 들어오기가 너무 쉬운 겁니다. 전청조는 월 3,500만 원 단기 임대로 들어와서 시그니엘을 자신의 사기극을 위한 완벽한 무대 소품으로 썼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기의 보증수표가 된 거죠. 이 사건은 시그니엘이 가진 약점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꼴이 됐어요. 결국 이곳은 진짜 부자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출처불명의 돈을 번 유튜버,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졸부, 그리고 사기꾼들이 몰려드는 과시용 쇼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시그니엘 브이로그를 검색해보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부자들의 영상이 쏟아져요. 진짜 자산가들은 이런 가벼운 이미지를 혐오합니다. 사생활과 품격을 중시하는 찐 부자들이 이곳을 떠나 한남동으로, 평창동으로, 성북동으로 조용히 이동하는 결정적 이유죠. 정리하자면 지금의 시그니엘 몰락은 단순한 부동산 하락장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만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기형적인 상품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주차 공간 부족, 사생활 보호 취약, 턱없이 낮은 대지 지분,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치명적인 단점들이 고금리와 경기 침체라는 파도를 만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시그니엘은 우리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럭셔리는 123층이라는 높이나 370억이라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매일 마시는 쾌적한 공기, 내 집에서 느끼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의 품격, 이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집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도 결국 고급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하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전망 하나를 얻는 대가로 땅을 딛고 사는 삶의 본질과 통장의 평화를 포기하실 수 있나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텅 빈 시그니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